그러면 알트코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동일하게 좀 생각하시나요? 재미있게 강하게 얘기 드리면은 저는 알트코인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또 소수분들만 또 모여서 하는 이제 VIP 강의가 있는데 거기는 자산이 10억, 20억, 그리고 많게는 이번에 보신 분이 비트코인이 15억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라들의 포모, 기관들의 포모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했던 논리가 받침되는 주장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3%에서 5% 정도 비트코인 자산을 할당을 하면은 시총이 당연히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봤을 때 6억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방금 영국 연기금이 3% 투자하고 있댔잖아요. 네. 그리고 호주의 연기금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기사들 많이 봤는데 뭐 캐나다인가 그것도 비트코인을 뭐 전략자산으로 투입한다고 그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의 움직임이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멈출까라는 생각들 기관들의 포모 그리고 나라들의 포모가 지금 막 올라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2, 3억은 쉽게 갈 겁니다. 그럼 15억 언제 갈까요? 15억 간다요? 네. 15억 간다도 제가 언제쯤 갈까요? 그것도 명확하게 좀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그래요? 얘기해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2년 뒤에 갑니다. 이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기간 안에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안에 가요. 10년 안에.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년 너무 길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10년 안에 몇 배 올라요? 부동산 10년 동안 얼마나 올라요? 한 2배 정도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10배 오르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데요? 그래서 10배 갈 수밖에 없고 15억 간다가 되게 큰 의미인 거고 내 자산을 10년 안에 10배 불린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안전하게 불리는 거잖아요. 제가 뭐 어디 뭐 알트코인을 도박성으로 찍어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자산을 거기 넣어가지고 10배를 불린다는 건데 1000억 자산가 1조 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예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15억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라들의 포모, 기관들의 포모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기업들의 포모가 올 거예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움직임이 생길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일단은 미국이란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좀 국장 하는데 국장이 좀 아쉬운 게 미국은 기업들이 CEO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수단이 주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나중에 보유하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해지 용도로 비트코인을 3%에서 5% 정도 할당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기업들은.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쉽게도 마소에서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맞아요.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신호탄 하나만 쏘면은 다 따라갈 거예요. 줄줄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 신호탄을 쏴버렸다니까요. 기업들은 살짝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맞아? 근데 뭐 아마존 형님이 비트코인 뭐 자산의 1% 할당했습니다. 이러는 순간 너도 나도 따라올 거고 저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움직임들이 고액 자산가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미국 기업들, 공영 기업들 분들이랑 친분은 없어도 한국 기업들 분들이랑은 친분이 좀 있거든요. 저랑 같이 스타트업 했던 대표 형님들도 많고 뭐 200억, 500억, 뭐 1200억 뭐 이번에 이런 분들 많은데 제가 그런 모임들에 가서 물어보면요.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잘 모르긴 하는데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한 10%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의 10% 정도? 내 개인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법인 자금도 저는 법인 자금 나라에서 허용해주면은 법인 자금 50% 이상은 지금 살 생각이 있으시죠? 네, 좀 달러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지금 달러로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만약에 허용해주면은 저는 50% 이상 비트코인 할당할 거고 그래서 그런 기업가 형님들 만나보면은 5%는 최소 할당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 15억, 20억, 30억 모르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지금 투자 안 해놔서 나중에 30억, 50억 가 있으면은 이건 리스크다라는 걸 다들 인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프라인 강의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매달 했었거든요. 작년에 비트코인 5천만 원일 때부터 비트코인 무조건 사놔야 된다. 지금 1억 5천 됐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은 적게 오면은 한 100명, 200명, 많이 오면은 4, 500명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다 나뉘어요. 100만 원 있는 분들, 1000만 원 있는 분들, 그리고 소수분들 중에 또 소수분들만 또 모여서 하는 이제 VIP 강의가 있는데
거기는 자산이 10억, 20억, 그리고 많게는 이번에 보신 분이 150억, 음. 빗썸에 150억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빗썸에 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 막 10억, 1억이 있는데 건물을 2, 300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부동산을. 근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시간 떠들잖아요. 그럼 저한테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혹시 언제 오를까요? 물어봐요. 왜요? 이러면 부동산이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안 팔려서 지금 비트코인을 못 사고 지금 너무 사고 싶은데 부동산이 안 팔린다. 지금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을 다 정리는 안 해도 50%는 정리하고 비트코인 할당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말도 잘하는 사람 아니고. 근데 이런 아마추어가 그런 고액 자산가한테도 설명을 해서 잘 설득이 된다면 정말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계속 설득하고 다니면 초고액 자산가들은 아마 비트코인에 많이 할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만나보면은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기업 대표들 그리고 고액 자산가 형님들, 누님들, 친구들 만나면 비트코인에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책을 지금 뭐 3번째 쓰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다 맨날 하지만은 사실은 정말 많이 이 코인 씬에 전문가죠. 그러니까 7년밖에 안 됐어요, 있는지. 근데 사실 뭐 한 10년 이상은 더 있어야지 나중에 전문가라는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직도 계속 배우고 있고 그래서 15월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에 이렇게까지 강한 확신을 가지시는 이유는 뭐예요? 비트코인에 이렇게 강한 확신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인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의 뭐 기술의 혁신이 뭐 그런 것들도 되게 화폐를 중요하지만 대체하고 보통 이런 것 때문에 믿으시잖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모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책에 전부 다 쓰여져 있고요. 화폐란 무엇이며 이 책에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랬던 게 사람들이 코인 책이라서 코인 얘기만 있을 줄 아는데 그 돈의 역사와 금융의 역사를 다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다 알게 되고 중요한 게 뭐 다 좋은데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돈의 흐름이 이미 지금 이 암호화폐 크립토에 좀 몰리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의 시총이 지금 10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거나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제 부동산의 위치에까지도 이제 왜냐면 부동산의 이제 전체 자산의 비율에 대비 비트코인을 본다면 근데 뭐 이후 파트에서 또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부동산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부동산이 예전에는 내 집 마련, 내가 살 공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실 내 집 마련, 내가 살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왜 굳이 서울에 사요 그럼? 서울의 그 좁은 아파트에 20억, 30억? 조금만 벗어나도 2, 30억이면은 몇백 평짜리 전원주택 짓고 살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달러 대비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고, 일단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화폐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금을 투자하거나, 혹은 적금도 너무 안 좋잖아요, 이율이. 그러다 보니, 아니면 좋은 지수, S&P 500 지수에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은 보통 7%에서 10% 정도 방어해주니까, 그러는 건데, 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완벽하다고 봅니다. 부동산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미 변질 많이 됐지만은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 정도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시총의 10배가 뭐죠? 30배, 50배? 지금 뿌려져 있는 전 세계 자산의 그 비트코인 비중이 0.2%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좀 올라왔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뭐 0.5%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전 0.2%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비중이 세계 전체 자산의 1%, 2%, 3%까지만 올라가도 그러면은 20배, 30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거다. 확신한다는 건 저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동일하게 좀 생각하시나요? 알트코인이요? 조금 제 채널이 아니니까 저도 되게 언어를 되게 보수적으로 쓰거든요. 되게 언어 순환도 되게 4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떤 코인을 사세요 파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코인이 좋아 보이네요. 어떤 코인이 높은 확률로 갈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사실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좀 콕콕 집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은 그렇지만 저희도 또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제 마음들을 잘 아는데 조금 재미있게 강하게 얘기 드리면은 저는 알트코인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한국의 가장 영향력 높은 인플루언서로 뭐 탑5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합치면 30만 명이 넘어요. 그 정도면 많은 많죠. 네, 사람들 데리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도 지금은 얼마 안 봐요. 지금은 아침에 한 4, 5천 명 보고 4, 5천 명 정도 봐주시고 저녁에 좀 무슨 이슈 있을 때 한 7, 8천 명. 근데 예전 2021년도 때 아침 평균이 8, 9천 그리고 많이 보면 2만 명씩 봤어요. 아침 라이브 때. 이제 무튼 그래서 운 좋게 영향력이 한국에서 높다는 걸 인정받아서 해외의 재단들이나 거래소 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해외 컨퍼런스도 좀 가보고. 근데 가서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찾는 사람이 다 먼저 저예요. 한국의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니까. 이제 되게 유명한 재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말을 못해요. 왜 말 못하냐면 제가 지금 쓰레기 정말 근데 쓰레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친구들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스타트업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해요. 예전에는 더 심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전엔 그랬었고 창업한 지 예전에 지금 저랑 엄청 오래된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 면접 그리고 6번씩 보거든요. 1차, 한 사람한테요? 네, 6차까지 봐요. 많이 보면 8차까지도 보고 네. 최고로 적게 보는 친구가 4차. 그래서 그때 붙었던 친구가 5차 붙고 5차 동안 저 면접하고 했던 친구인데 정말 어렵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일주일 다니고 딱 금요일 밤에 퇴사를 결심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난반 진단반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들어왔다. 왜 그러냐면 저는 면접을 20대로 봐요. 저 혼자요. 그리고 대표님이 20명 1이고 맞아요. 지원자 20명. 맞아요. 20명.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는 그 화이트보드판에서 저를 어필을 해요. 그 저를 설명을 하고 난 이런 사람이고 우리 회사는 이런 걸 하고 앞으로 이렇게 비전이 있고 이렇게 돈 벌 거고 그래서 이거 한 명 한 명씩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1시간 반을 떠들어요. 난 이렇게 살아갈 거고 앞으로. 면접장을 가면 1시간 반 동안 대표님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군요. 그쵸. 근데 정말 그 친구를 오늘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산 증인이니까 10명 중에 6명이 울어요. 왜 우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뭐 좀 더 뭐 열심히 살아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스타트업을 제가 하던 사람 그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막 잠도 못 자고 쪽잠 자고 그래야지 성공할까 말까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100억에서 1000억까지 아니면 1조 기업까지 올라가려면은 정말 이런 뼈를 갈아 넣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금요일 밤에 새벽 2시에 왔어요, 사무실을. 근데 왔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술 먹다가 짐 가지러 온 거예요. 나 이제 그만둘 거야 하고 짐 챙기러. 그건 아니고 저희 사무실 근처에 살던 친구라서 그 유흥가니까 있는데 그 번화가죠. 거기서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짐 챙기러 사무실, 그러니까 자기 놓고 간 짐이 있었거든요. 자기 물건 챙기러 이제 집 가려고 이제 근데 제가 제 컴퓨터에서 머리 박고 이러고 일을 하고 있는 걸 그냥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있으면은 저렇게 일해야 눈이 되나? 보인다, 눈에 보인다.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스타트업은 그런 곳이다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재단 대표들 만나보면 그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쵸. 네. 프로젝트들도 다. 더 오히려 암호화폐니까 더 초기 시장이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 만나보면은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불장 오면은 이번에는 얼마 벌고 나가지? 얼마 엑시트하고 도망갈까? 이번에 새로운 코인 하나 찍어볼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 코인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하는 거는 더 실수 안 하고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우리가 발행해 놓은 거는 많이 뺏겼잖아, 시장에. 그렇잖아요. 많이 사람들이 사갔으니까 네. 지배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코인 하나 더 찍어낼까? 그러면 우리가 지배력 100%인데 우리 펌핑하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비성 업비트에 올리는 방법도 알고 뭐 세외거래소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매번 재단 대표들 만나면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10명 만나면 9명, 8명? 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정말 알트코인은 저도 예전에는 이더리움 좋다, 솔라나 좋다 아니면 특정 뭐 아발란체 그런 코인도 좋다 했지만은 점점 더 이럴수록 이거는 보유의 영역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로 비트코인처럼 하면 안 되고 정말 트레이딩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딩 목적으로 투자자로는 보고 계시죠. 그쵸. 네. 트레이딩 목적으로는 너무 괜찮게 보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15억 간다라고 얘기하고 그 저서를 썼잖아요. 네. 비트코인 안 가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비트코인 없습니다. 알트코인만 가지고 계세요? 알트코인으로 전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서 안 갖고 계신 건가요? 다시 또 한 번 그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1억 5천이 비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 2억이라도 저는 할 건데 저는 그 요새 라이브 방송 때 하는 그 유행어가 있어요.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17년도 때도 이 게임에 참여해봤고요. 21년 때도 이 게임에 참여해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여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다 죽었죠. 그쵸. 다 손실봤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게임에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게임을 하러 들어왔어요. 2025년이죠. 전 두 번의 우승까지 뭐 준우승까지는 해본 것 같아요. 죽지 않았으니까. 네, 이 게임에서 살아남았고 우승했고 또 참여하러 왔는데 저 게임하는 방법을 아니까 굳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2021년도 때 제가 많은 자산을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원금의 10배를 넘게 벌었어요. 삭제한 건 삭제된 게 네. 삭제됐어도 삭제된 걸로는 3, 40배 벌었죠. 근데 원금의 10배를 넘게 벌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면은 2배밖에 못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2배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알트코인들의 순환매와 순환 펌핑과 좋은 섹터를 잘 골라서 되게 많이 벌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에 막 많거든요. 그런 인증 사진들이. 저는 알트코인 쓰레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잡코인들 있죠. 막 한국 코인들. 저 한국 코인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내재된 가치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는 훨씬 좀 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네. 이득을 볼 수 있다. 알트코인에서는 모아가는 물량을 모아간다고 하기보다는 투자로서는 완벽하다. 왜냐면 여기서 눈치만 좀 빠르고 트렌드만 잘 읽어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러면 저처럼 눈치도 느리고 트렌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알트코인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요. 되게 간단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네. 네, 뭐 그러면 되지만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네. 뭐 또 제가 또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알트코인을 잘 투자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트렌드 파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트렌드는 본인이 서치하셔도 되고 뭐 제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그 트렌드로 가셔도 되고 이번 트렌드는 뭐 단연코 AI나 RWA나 데이터 저장 섹터나 디파이 쪽일 거거든요. 그런 섹터에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플러스 마케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트코인이 올라가려면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마케팅 플러스 MM팀 이제 마켓 메이킹이 네. 붙어 있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VC 판단하는 건데 무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코인 혹시 아시나요? 수익이요? 네. 네. 수익가 지금 아마 7,000원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엄청 올랐잖아요. 그 조정 받고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1,200원대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수익 코인을 사라고는 말 안 해요. 말씀드렸지만 전 사라는 말은 안 하고 수익 코인 질문 들어왔을 때 되게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컨퍼런스를 다닐 때마다 수익가 메인 부스와 스폰서로 엄청 많이 들어가요. 스폰서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시잖아요. 네. 잘 아시잖아요. 저 딱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복잡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는 뭘 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큰 흐름에 큰 생각만 잘 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위가 마케팅을 하네. 그리고 돈이 있네. 네. 수위에 그리고 플러스 이제 팀원들도 괜찮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부스 들어가려면 아시잖아요. 몇 억씩 내야 되잖아요. 이걸 얘네들이 내네. 엄청 올라가겠구나. 돈 많이 모아놨구나.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 평균 평단가가 1,200원이에요. 못 벌어도 5배 이상 번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코인을 제가 괜찮다고 봤던 거는 이제 마케팅인데 여기서 또 하나 좀 더 붙이자면은 제가 스타트업 대표를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걸 자주 했었냐면은 저를 검토를 받기를 좋아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회사 가치를 사람들이 얼마나 평가해 줄까? 근데 그러려면은 VC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VC죠. 알토벤처스라고 제일 유명한 VC예요. 쿠팡,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엄청 큰 기업들 초기 때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초기 때 빌딩 하셨던 분들인데 알토벤처스 대표님이랑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3번인가 2번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도 그리고 또 그런 VC들 말고도 좀 이제 작은 VC나 좀 핫한 VC들 찾아가서 제 얘기를 항상 하고 제 비전을 설명할 때 이분들이 보는 3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 볼 때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첫 번째 뭘 보냐면요. 팀 구성원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팀원들이 과연 어떤 친구들이 모여있지? CMO는 누구지?
CFO는 누구지? 밑에 또 다른 친구들은 누구지? 어떤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이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제품 서비스를 냈을 때 제품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바이럴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팀원이에요. 대표가 혼자 못해요. 대표는 사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뽑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 구성원 처음 해보고 그 다음에 대표를 봐요. 오케이. 그러면 대표는 어떤 놈이지? 해이한 놈인가? 야, 돈 좀 벌면은 방탕하게 놀고 그럴 친구인가? 그 댐댐이도 보고요. 마지막에 보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마지막에 보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정말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제가 한 30만 명 커뮤니티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커뮤니티가 그나마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내가 산 코인의 시총도 모르고 유통량도 모르고 그리고 이 코인 대표는 뭐 하는 애였지? 비즈니스 모델도 모르고요. 팀 구성원은 뭐 누가 있나? 그냥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최소한 이거 5개 정도는 알고는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이거 알고 산다고 해서 본인이 또 트레이딩 더 잘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알고 사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잘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최소한 이 정도 정보력의 베이스는 가지고 있어라. 제가 수익을 투자했던 강력한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케팅과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팀 구성원이 있었어요. 팀 구성원들이 되게 괜찮은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있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또 그 프로젝트 하는 게 수익거든요. 메토스도 그런 친구들이고. 그래서 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투자하면은 알트코인 투자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비트코인은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네. 파실 일도 없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매도 시점을 좀 결정짓는 기준이 있으세요? 알트코인 매도 시점을 결정짓는 기준. 일단 알트코인은